한 주간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또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캘린더 KB투자증권의 김형민 투자정보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이번 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번 주에도 또 이제 주요 일정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봐 드리고 네. 준비한 내용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월 14일에는 전기요금 평균 4% 인상안이 실시되게 됩니다. 지난 9일에 결정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15일에는 온라인 게임 표준 약관이 제정되어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15일에는 또 이 중국에서 한국 영화 중에서 좀 흥행작 중에 하나죠. 이 도둑들 영화가 대규모로 개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이 아키에이지, 많은 게이머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아키에이지라는 또 이 게임이 정식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일에는 오바마 정부, 2기 정부가 되겠는데요.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임주에 타격을 주거나 또 호재가 될 만한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소식으로 인해서 또 관련주들이 지난주에는 들썩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시간에 다룰 만한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오바마 2기 정부 출범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다른 또 굵직한 이슈들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해서, 한 일주일 앞두고 있는 그 오바마 2기 정부 출범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네. 또 가져와 봤는데 타증권사에서 좀 분석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림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 그 대통령 재선이 성공했을 때 증시는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박스로 표시된 내용을 보시면 민주당이 재선에 성공했을 당시에 이 확률 8.9% 등락률이 있었다. 상승률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고 뭐 공화당이 재선했을 때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오바마 정부가 다시 재집권하면서 미국 증시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또 시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 국민들이 결국 그 기존의 오바마 리더십을 선택을 다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민주당 선거 구호가 이거라고 하죠. Moving America Forward 해가지고 뭐 앞으로 무조건 나가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 그 미국 정부의 일기 정부의 정책의 큰 틀이 많이 바뀌거나 또 새로워질 그런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과거 민주당 대통령 연임 시에 이 양호한 주가 패턴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연임 이후에 임기 2년 차까지는 상승 트렌드가 지속되었다라는 것이 재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현직 대통령이 재임함으로써 이 정책을 좀 더 일관성 있게 추가적으로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또 이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증시 측면에서 영향력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물은 바뀌겠지만은 이 미국 행정부나 의회의 어떤 큰 틀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따라서 증시 측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테마라든지 새로운 수혜 업종이라든지 완전히 새로운 업종이 나타나기 좀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기존의 수혜주로 갈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수혜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뭐 대표적인 오바마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헬스케어 업종이 되겠죠. 오바마 케어라고 이제 대변이 되는데요. 또 이제 추세적인 강세 이어가고 있는 지금 헬스케어 업종과 더불어서 뭐 셰일가스라든지 관련 업종에 대한 또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정책적인 기조, 뭐 양적 완화라든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의 큰 그림은 더 확실해진다. 이런 좀 구도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을 요약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 빌 클린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빌 클린턴 과거 이 대통령 임기 동안의 상황을 좀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클린턴 집권 1기 때 이 복지 개혁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권 2기 때는 500만 명 수준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의료 지원 이런 의료 개혁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무역 지역을 확대했고요. 주택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를 확대했고 또 중산층 세금을 낮춰주고 부유층 세금을 올려주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클린턴 정부 때 어떤 정책 기조와 이 오바마 정책의 어떤 공통점을 많이 공통분모가 있다라고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갑자기 좀 클린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클린턴 시절을 뭐 돌아봤을 때 이번 그 20일 출범을 앞둔 오바마 정부 2기 정책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공화당이 이번에 이제 하원을 장악했고요.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은 이 재집권에 성공한 오바마 2기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1기 때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2기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되겠고요. 사실 이 증시 측면에서도 센티먼트 상에서 또는 직간접적으로 이 영향을 또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셰일가스 개발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지속된다. 어떤 그 셰일가스 개발이 확대된다. 결국 에너지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뭐 셰일가스, 태양광,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법인세가 또 인하된다. 그리고 투자가 유치된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제조업이 최근에 지표상으로도 부활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기계 플랜트라든지 어떤 제조업 설비 투자와 관련된 업종에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의료 개혁 프로그램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이 좀 더 유지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최근 그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 보시면요. 어떤 지수의 상승과 뭐 하락과 무관하게 꾸준한 우상향, 상승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이 국내 제약사들에 대한 관심들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제약업종의 연간 영업이익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2012년도에는 약가 인하라든지 리베이트 쌍벌제라든지 규제가 상당히 심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약업종이 영업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2013년 들어서는 이처럼 27%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는 해가 바로 이번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2012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감소하지만 어떤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원료비 인하라든지 판관비 절감. 사실 제약업종도 이 원료를 또 수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원화 강세가 상당히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이 제약업종에 대한 또 이 관심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약업종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서 제가 주가의 흐름을 쭉 보니까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새해 들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52주 최고가 경신하는 종목이 제약업종 내에서 상당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상승 탄력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제약주들이 최근에 강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또 광동제약이라는 종목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계속 신고가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광동제약뿐만 아니라 제약주들에 대한 시각을 좀 우리가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어떤 그 이익 모멘텀이 강해지는 부분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배경 봤을 때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어떤 고령화 사회를 진입하면서 어떤 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뭐 대형 제약사 위주로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종근당, 한미약 광동제약, 뭐 동아제약, 녹십자, LG생명과학 이런 종목들 뭐 대형 주요 제약사들이 되겠는데 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오늘은 한미약품에 대한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드리자면 우선은 그 신제품 효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2012년도에 이 출시한 88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그라의 제네릭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뭐 몬테잘이라든지 뭐 싱귤레어 제네릭이고 이런 어떤 성공적인 어떤 제네릭 제품의 시장 진입을 통해서 이 영업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은 사실 영업으로 따지면 영업망이 뭐 제약업계에서는 가장 탑 클래스에 어떤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영업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모잘탄 같은 경우는 이제 간판 제품이 되겠는데 이 중남미 지역 쪽으로 이제 수출이 본격화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북경 한미의 이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중국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11년부터 주력 제품이 이제 마미아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마케팅 통해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처방의약품 쪽 신제품도 출시를 했기 때문에 2012년도 이 3, 4분기에 북경 한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력 제품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이 처방의약품 쪽에 매출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15년까지 약 30억 위안을 목표로 이 매출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작년 기준인 7억 위안이었으니까 상당히 빠른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실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올해 실적의 급격한 개선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약 한 6배에서 7배 정도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실적 기대감들이 최근에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부담스러워서 좀 접근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사실상 그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장세가 예. 뭐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배열 차트 흐름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격이 해소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다시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들의 목표가들 보면 많게는 20만 원대까지 나와 있는데요. 뭐 한 16만 원, 17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가가 14만 2천 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6, 17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해서 또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